2024 프로야구. 자, 2024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거인사생 진행을 하죠. 박정태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 염종석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타이틀은 이렇게 좀 신나는데 정말 신이 안 납니다. 야구 팬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개막 4연패까지는 그래서 깨서 이제 좀 하는구나 했는데 지난주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6연패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우리 박정태 해설위원부터 한번 여쭐까요? 지금 사실 10원 경기 때만 해도 흐름이 그래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나쁘지 않은데 사실 김민석 선수와 한동희 선수의 부상이 가장 컸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수들이 잘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들이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프로야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염 의원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초반 부진이 심상치 않습니다. 선수들이나 스텝이나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박정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동희, 김민석 이 두 선수가 빠지면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 그게 시즌 초반에 좀 있었다고 보는데 근데 해도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보고 있는데 스텝이 뭔가 손 쓸 수 있는 방법들 그러면 작전 이런 야구밖에 없을 거고 아니면은 선수들한테 맡기면 선수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거 작전을 할 수 있는 어떻게 출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죠? 타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코칭 스텝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작전은 또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선수들이 뭔가 해낼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어떤 결과론적으로 얘기해 주면은 감독은 책임지는 자리니까 그렇지만 선수 입장에서 뭔가 이 야구장 안에서 플레이를 좀 펼치면은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결과론적이지만은 선수들 스태프들 뭔가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는 이 전문가가 얘기를 해도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 점 차 플레이 이런 거는 작전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미 선발이 나와서 대여섯 점 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불펜을 꾸려가고 그래서 이제 장타로 좀 따라가야 되는데 아예 그냥 후속타가 불발이고 잔루는 또 잔루대로 많고 이게 좀 잔루 얘기 좀 해볼게요. 주자가 출루를 해도 왜 이렇게 클러치 능력이 없는 거죠? 올 시즌 전에도 장타의 필요성을 김태형 감독이 몇 번이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 현재 롯데 팀의 홈런 개수가 7개로 10위 최하입니다. 그리고 최정 선수의 개인 홈런 8개보다 롯데 팀의 홈런이 작은 거죠. 이런 부분에서 한동희의 부상이 한 번 더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팀 내 장타 선수가 지금 사실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많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전 선수가 조금 장타 스윙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부 다 안 나오니까 오히려 더 장타 스윙을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시즌 중이라도 짧은 스윙과 또 진루타 연습을 꾸준하게 해서 잔루수를 계속해서 줄여 나가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3루 1루에 깔렸는데 굳이 방망이 크게 돌려가지고 유격수 땅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야수가 뒤로 가서 수비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럴 때도 큰 스윙에서 삼진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합을 이기려면 이기고자 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첫 타자면 살아나가야 되고 또 살아나가면 또 진루타를 쳐야 되고 또 내야 수비가 들어오느냐 안 그러면 외야 수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내야 땅볼 아니면 외야 플라이를 쳐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생각이 전혀 없고 그냥 개인 스윙을 하다 보니까 지금 대책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스윙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건 선수들이 좀 깨닫고 해야 되는데 말이죠. 염 의원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타순마다 어떤 작전이라든지 어떤 타격의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베테랑 10년 이상 한 베테랑이고 본인의 어떤 스윙이 있다 이러면 이걸 프로야구 시즌을 하면서 그 스윙을 바꿔라 짧게 쳐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는 팀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짜내기를 해야 되거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작전을 낼 수 있는 어떤 출루율이라든지 작전 찬스가 온다든지 이게 지금 적은 상황에서는 선수들 개개인이 그 상황에 맞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야수가 뒤에 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컨택을 가지고 주자 3루에 있다면은 내야 땅볼을 때려서라도 한 점을 내고 해야 되는데 본인의 스윙은 다 가져간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 맞는 스윙이라든지 공격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답답하다는 거죠. 여러 차례
선발의 엔트리에 변화를 꾀했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지난달 23일 SSG와 개막전 선발 라인업과 비교하면 좌익수 고승민, 유격수 노진혁, 1루수 나승엽, 2루수 오선진까지 4명이나 현재 2군에 있는데 김태형 감독이 고심 끝에 확정한 9명의 선발 타자 가운데 절반을 지금 교체한 셈이지. 예. 예. 지금 일반적으로 주전급 선수는 개막전 전에 다 정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 네네. 예. 그런데 하지만 지금 현재 선수들의 컨디션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는 선수 기용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주전급 선수들의 정리가 되어져야지만이 예. 선수들 또한 안정적으로 시합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선수들의 기용은 이제 감독님의 몫이지만 시합 들어가기 전에 늘 감독님이나 코칭 스태프는 선수들의 컨디션을 보게 돼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오다라는 게 정해지는데 요즘은 사실 뭐 저라도 주전 멤버를 짜기가 너무 힘들죠.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예. 그런 네. 고충이 있습니다. 뭐한 가지 더 추가하면 여러분 다 아시니까 지금 뭐 2023 시즌 앞두고 영입한 170억 FA 3인방 지금 노진혁, 한현희, 유강남 일단 노진혁, 한현희 좀 일찍 내려갔고 유강남은 이제 일요일 경기 나온 다음에 세 타석 모두 주작 깔아놓고 이제 범타로 처리되면서 이젠 내려갔습니다. 2군으로.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팀이 안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17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왔다 이러면은 그 투자를 해서 데리고 온 선수들이 주전 라인업에서 뭐 100%의 어떤 우리가 만족하는 성적은 아니더라도 어떤 무게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날은 좋고 좀 나쁜 날은 나쁘다 하더라도 뭐 노진혁 선수 유격수 그리고 유강남 선수 포수 한현희 선수 투수 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중심입니다. 그죠? 네, 네. 센터 라인에 있는데 이 선수들이 어쨌든 좀 중심을 잡아주고 좋은 컨디션이든 나쁜 컨디션이든 선수를 좀 끌어줘야 돼요. 결국 우리 지금 롯데도 보면은 베테랑 선수들도 있지만 신예 선수들과 많죠. 그리고 뭐 경기 때 얘기를 하지만은 뭔가 이 선수가 이 포지션에 내 자리다, 내 주전이다 하는 선수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3인방 이 선수들이 본인의 성적도 성적이지만 어떤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본인 성적도 안 따르면서 너무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2군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예, 예. 이래 되면은 팀으로서는 마이너스 부분이 완전히 1+1 이렇게 될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 잘 못하니까 박진영 선수도 잠깐 올라왔다가 또 바꿔가지고 최희준으로 바꾼다는데 최희준도 올라왔을 때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렇게 연패 부진 길어지면 선수들 분위기 당연히 안 좋죠. 분위기는 당연히 안 좋고요. 네. 그리고 또 팀의 연패를 하면서 코칭 스태프뿐만이 아니라 선수들의 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많은 부담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오게 돼 있는데 그 부담을 제가 보기에는 선수 본인들이 예. 이겨내는 것 또한 선수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는데 초반에 너무 많이 지면 네네. 이게 갈수록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가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요즘 연패가 아쉬운 부분들이 보입니다. 예. 예. 어떻습니까, 염현님? 우리 염현님한테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선수들의 부담은 뭐 저희도 선생을 해봤지만은 분명히 부담도 있습니다. 뭐 스텝도 다 부담이 있지만은 근데 그걸 결국에는 앞서 얘기한 대로 팀의 베테랑 선수, 주축 선수들이 그걸 끌어줘야 됩니다. 뭐 신예 선수들은 사실 지금 프로야구를 하지만은 조금 눈치 아닌 눈치를 보는 경우도 예. 있고 어떤 분위기라는 걸 본인 스스로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치는 지금 신예 선수들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고참 선수 좀 해줘야 돼요. 근데 베테랑 선수들이 앞서 얘기한 대로 지금 2군에 다 내려가 있고 뭐 전준우 선수가 지금 공군부터 하지만은 결국 요즘은 베테랑 선수도 뭔가 팀을 이끌려면은 본인의 어떤 성적이 좀 뒤따라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예. 앞서 좀 자신 있게 선수들을 끌 수 있는데 전준우 선수가 상당히 좋은 기간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또 조금 주춤하는 지금 예.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에게 본인 성적도 중요한데 팀의 모든 걸 다 베테랑이 다 해줘야 된다. 이것도 부담이거든요. 그럼 예. 결국에는 모든 성적들이 선수들 개개인의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팀 성적이 지금 안 나오게 돼 있는데 이걸 베테랑에게만 다 맡기기도 그렇고 또 신예 선수들이 좀 더 주눅 안 들고 뭐 멋진 플레이 아니면은 뭔가 끈기 있는 플레이들을 운동장에서 보여주려면은 신예 선수들도 자신감 가지는 좀
그런 플레이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외국인 타자 빅터 레이에스만 개막 이후 홀로 고군분투 중인데 리그 유일 4할 타자지에. 지금 18게임에 70타수 28안타 타율이 4할 전체 리그의 1위를 1위야, 달리고 있습니다. 1위. 1위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1위가 쉽지가 않는데 출루율도 4할 6푼 8리로 3위. 타격 모든 전 부분에 상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그나마 많은 위안이 되는 선수이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진짜 우리 팬들한테는 정말 복덩이가 들어왔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레이에스 선수가 지금 앞으로의 게임들을 리드를 좀 잘해서 이 우리 젊은 선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베테랑 선수도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선수들의 중심이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빅터 레이에스가 조금 더 비거리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예. 뭐 다 좋을 수는 없는데 왜냐면 앞에 너무 주자를 못 갈아놓으니까 예, 그렇죠. 홈런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레이에스 선수 뭐 여미호님도 좋게 보고 계시죠? 결국에는 KBO 리그 유일한 4할 타자라고 참 이게 칭찬이 돼야 되고 그죠? 와 어떻게 4할을 치지? 4할이 있는데 예.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앞서 얘기하신 대로 주자가 앞에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팀 전체가 안 좋은 게 그거예요. 결국에는 테이블 세터가 어떤 작전을 뭐 펼치든 어떻게 하든 할 수 있는 그 루상의 주자로 만들어줘야 돼요. 네, 뭐 네. 밥상을 좀 차려줘야 레이스 선수의 어떤 타격감들, 컨디션들을 좀 발휘하면서 그 선수를 불러들이는데 앞에 깔려 있지는 않고 레이스 선수만 뭐 필요할 때 홈런 좀 치고 예. 그냥 안타 많이 치고 뭐 결국엔 4할 타자인데 우리가 레이스 선수가 못한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뭔가 임팩트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예. 팀이 워낙 뭐 밑바닥이다 보니까 그렇죠. 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레이스 선수는 상당히 잘하고 있지만 레이스 선수가 좀 더 빛나고 좀 더 포장이 될 수 있으려면은 앞서 테이블 센터들이 조금 앞에 좀 주자로 깔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거죠. 예. 31일 1군에 콜업된 이학주 선수도 뜻밖의 활약으로 5할 때 맹타를 휘두르고 있는데 네. 이학주 선수 얘기를 좀 해볼까요? 10게임 정도에 31타수 15안타 4할 8분 5할에 가까운 예. 타율을 지금 예. 하고 있어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그러니까 정규 타수가 안 돼서 지금 타율 1위를 못 하는 그렇죠. 거지. 예. 이 타율은 정말 지금 정말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타율이고 작년 마무리 훈련 때부터 해서 한국 야구에 더 눈을 뜬 것 같기도 예, 한 것 예. 같아요. 네네. 지금 현재 김태형 감독의 마음과 뜻을 가장 잘 헤아리는 선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부터라도 주전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롯데 자이언츠가 이기는 야구를 할 때 네네. 이학주 선수가 중심이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학주 선수는 엔트리에서 제외할 수가 없는 선수가 그럼요. 지금 되어버렸어요. 제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선수가 될 거라고 사실 시즌 전에는 아무 생각을 아무 생각도 못했거든요. 못했습니다. 아, 누준혁 선수 백업 잘해주면 우리는 감사하지 이렇게 했는데 워낙 안 좋으니까 그죠. 이학주 선수 활용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컨디션을 시즌을 계속 지금 끌고 가야 된다고 보는데 네. 사실 이학주 선수가 KBO 리그에서 어떤 한 시즌을 통째로 어떤 꾸준한 컨디션에서 활약을 해줬다 하는 시즌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내야는 어떻게 보면 어느 포지션에 어떤 선수가 내 자리다 하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고 항상 얘기하지 예, 예. 않습니까? 이학주 선수가 이 틈을 타서 물론 신의 선수는 아니지만은 이학주 선수가 이 유격수 자리는 내 자리다 하는 그런 성적들을 올 시즌에 올려준다면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선수들이 좋은 컨디션으로 또 회복이 된다 생각하면 이학주 선수의 활약이라든지 어떤 포지션에 이런 건 팀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네네. 제가 제일 문제는 이학주 선수가 한 시즌을 좀 꾸준하게 지금 같은 활약을 한 시즌 한다면 엄청난 활약인데 지금 같은 컨디션이 아니더라도 컨디션이 좀 떨어지더라도 본인이 어떤 유격수에서 중심추를 잡아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타격감을 좀 네. 유지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학주 선수 앞에도 주자가 없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 롯데가 반등의 동력을 얻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분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실 반등은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지금 네네. 못된 갈아엎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하지만 아직까지 게임이 사실은 많이 남아 있고 네네. 그리고 연패에 너무 연연하는 것보다 예. 지금 시즌 중이라도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타격이나 수비
등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충을 하고 네. 예. 채워나가는 노력의 시간들이 꼭 필요한 생각이 들다고 봅니다. 음.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 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뭐 작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기는 거에 대해서 뭐 상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또다시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을 잘 극복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선수들도 좀 똘똘 뭉치고 좀 소통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입을 좀 더 닫게 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반등의 동력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염 의원님. 저는 투수 쪽에 봅니다. 뭐 투수? 타자가 뭐 출루율, 장타율, 타율 보면 지금 뭐 거의 모든 지표가 거의 뭐 바닥이죠. 예, 네. 뭐 최하위권인데 네. 그나마 투수도 뭐 하위권에 있지만은 결국 저희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윌커슨, 반즈, 나균환, 뭐 박세웅 이런 네.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지금 현재 사실 컨디션 좋지 않습니다. 예. 어떤 결과물을 얻지 못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그러니까 타자들은 시즌을 치르다 보면은 제가 타자는 안 해봤지만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네. 사이클이 분명히 있다고 있죠, 얘기를 있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이 그냥 우리가 기분 좋게 좀 더 희망적인 시즌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 사이클이 밑으로 지금 내려가는 상황이다 생각하면 그럼 되는 언제 거고. 올라간다. 그렇죠. 네. 타격은 좀 짜내기 해서 어쨌든 1점을 뽑아야 된다 이러지만은 투수는 또 짬을 피칭을 해가지고 좀 적은 점수를 주면서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를 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현재는 타격 모든 지표를 봐서는 투수 쪽에서 특히 선발 투수 네, 네. 여기가 조금 더 이닝도 길게 던져주면서 최소한의 점수를 좀 막아주는 거. 그게 좀 조금이라도 더 이길 수 있는 길이지 네.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닝을 좀 길게 가는 거는 맞는데 초반에 너무 많은 점수를 줘버려요. 그러니까 짬을 피칭을 해야 되는데 뭐 그것도 그렇죠. 깊게 들어가면은 네. 본인이 결국 마운드에서 던지는 거니까. 네. 예. 그리고 경북고 오타니 전미르 선수가 롯데 불펜 에이스로 거듭나고 있는데 전미르 선수 어째 보고 계십니까? 전미러 같은 선수는 뭐 타격도 좋고 예, 투수도 예. 좋다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감이라고 보이더라고요. 나이가 어리다고 자신감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등학교 야구를 준비가 된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롯데를 진짜 뭐 선두에 서서 짊어지고 가야 될 선수가 아닌가 생각을 예. 하고 정말 소중하게 잘 키워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전미르 선수를 뭐 곱씹으면 우리 염정석 위원님 늘 뭐 나오거든요. 예.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 롯데 최초의 신인왕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 아,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신인왕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염 위원님? 지금 불펜 에이스 구승민 선수가 좀 빠지면서 불펜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필승조에 가까운 어떤 보직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전미르 선수의 어떤 생각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전미르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건 이제 김태형 감독의 어떤 생각이 달려 있지만은 지금 상황 자체가 전미르 선수가 필승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상황이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전미르 선수는 마무리 투수의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선수들은 다 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그리고 선발 투수의 어떤 꿈이 많은지 이거는 지금 현재는 팀 어떤 사정에 의해서 감독과 투수 코치가 보직을 하지만 나중에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이 선수의 어떤 생각도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네네. 또 우리 롯데자이언츠가 선발 투수가 좀 중요할지 아니면 마무리 투수가 중요할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이제 젊은 선수고 또 어떻게 보면 6일에 한 번씩 나가서 뭐 많은 개수는 아니지만 100개 어떤 개수를 맞춰주면서 좀 커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요거는 올 시즌이 지나고 나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네. 그리고 전미르 선수가 이렇게 던지는 상황을 보면은 어떤 바이어블러라는 느낌도 있지만 변화구도 상당히 좋은 투수이기 때문에 네네. 마무리로서의 어떤 능력도 나중에는 될 것 같고 또 선발 투수로서의 능력도 될 것 같고 아,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네. 자원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를 꿈꿔보는 건 네. 있는데 그 9위를 보시잖아요. 변화구, 뭐 커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각이 좋더라고요. 일단 140 후반 150까지 찍을 수 있는 빠른 패스트볼이 있기 페스티벌이 때문에 있죠. 예. 보통 그런 선수는 슬라이더가 좀 강점이 그쵸, 될 수 네, 있거든요. 네, 네. 뭐 커터라든지. 네, 그런데 전미르 선수는 시합 때 보니까 낙착한 커브가 커브가 많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마무리 투수로서의 능력도 갖춰진 것 같고 그리고 선발 투수로서의 능력도 갖춰진 것 같고 네. 피지컬적으로 좋기 때문에 충분히 이닝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지금은 중간에서
팀을 위해서 좀 잘해줘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어서 대졸 신인 좌완 정현수 선수 얘기해 보겠습니다. 1군 데뷔 무대에서 김재상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줘서 아웃 카운트 없이 곧바로 마운드에서 내려와야 했는데 예. 이래 빨리 내려와도 됐던 걸까요? 아니 근데 김태형 감독님은 신인 선수가 가서 그냥 이건 콜업 되는데 볼넷 줘버리면 내려와 바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용서가 없죠. 용서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 롯데에서는 가장 그런 부분들이 필요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수들이 그에 대한 부분들이 오랜만에 그런 부분들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김태형 감독의 많은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 선수들의 적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처음 올라와서 한타 잘 하고 내려가는 부분도 좀 속은 상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어쩌면 잘 그 공부가 되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현수 선수가 이렇게 하고 나서 정우준 선수인가요? 그때 이제 신인 선수 올려가지고 그냥 가운데다 던졌다가 맞고 끝났거든요 그날. 근데 그건 또 그냥 보고 계시더라고요. 김태형 감독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선수가 마운드 올라가서 잘해주면 감독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정현수 선수는 어쨌든 지금 롯데 불펜 자완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해줘야 될 선수입니다. 보통 고졸 선수는 어떤 시간차를 두고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뭔가 경험을 쌓아주고 할 수 있지만 대졸 선수는 즉시 전력감이라 생각하고 데리고 오거든요. 특히 정현수 선수는 대학 리그에서 대학생들을 좀 씹어먹는다 하는 표현을 듣고 있지만 그 정도로 잘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김태형 감독이 그 한 경기 그 한 타자만 봤을 때는 이 선수가 어떤 능력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올렸는데 스트레이트 볼넷 아마 거기서 단순하게 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뭐 대학 야구지만 올라가서 스트라이크를 던져가지고 배트에 맞춰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봐야 되는데 볼 하면 이거는 어떤 감독이든 좋아할 리가 없거든요. 아마도 스트레이트 볼넷을 허용하는 데 대한 뭐 김태형 감독의 어떤 생각들이 그 마운드에서 묻어 나온 것 같고 정우준 선수는 홈런도 맞고 만타도 맞고 했지만 어쨌든 스트라이크 존에 던지면서 뭔가 본인이 주눅 들지 않고 마운드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를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김태형 감독이. 뭐 또 2군 내려갔고 그래서 그 사직 아이돌 김민석 선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김민석 선수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활발하게 타격도 하고 주루도 하고 수비도 하고 말이죠. 어떻습니까? 김민석 선수는 그날 첫 시합에 5타수 2안타를 쳤고 박수 정말 박수 받을 만한 좋은 수비를 했었으면 됐는데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성적이 조금 이렇게 타율이 조금 떨어진 것은 있지만 김민석 선수 정도 되면 이 보석이라고 봐도 이렇게 뭐 부족하지 않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에서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는 선수라서 코칭 스텝이 그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코칭 스텝들이 움직여줘야 된다. 김민석 선수는 지금 이제 부상을 당하고 올라와서 지금 컨디션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김민석 선수는 1번 타자로서 롯데에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줘야 본인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좋은 그림일 것 같아요. 뭐 올해 2년차 김민석 선수에게 많은 것을 지금 바랄 수는 없고요. 작년과 같은 어떤 성적들 조금 플러스가 되면 좋겠지만 부상 없이 한 시즌을 가는 것도 지금 현재 팀은 어렵지만은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보석이다 할 정도로 좋은 물건이고 좋은 어떻게 보면 제목인데 이 선수를 어떻게든 올 시즌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향후 10년을 생각한다면은 저는 선수에게 부담감을 준다기보다는 1번 타자로서 본인이 좀 롯데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 두 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주전이라고 딱 박힐 수 있는 선수가 없다 그러는데 좌익수 김민석, 중견수 윤동희, 우익수 빅터 레이에스는 점점 상수가 되는 것 같고 나머지 선배들이 베테랑들이 그걸 못 해주니까 내야수는 조금 어렵기도 하고 지금 좀 조각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17경기 지났는데 어쨌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네요. 오늘 말씀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태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 염정석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